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해 제주도 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수기형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성산읍 신풍리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의 도움으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섬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던 필리핀 보라카이가 쓰레기 분리 배출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1년 만에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거부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을 제주도의회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의회는 영리병원 논란 당시 활용했던 수기형 공론조사 방식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예산 지원 등의 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바로 공론조사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원 13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수기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못한 제주도민들이 한 13,000여 분이 서명을 받아서 도가 좀 도저히 기대할 게 없으니 의회라도 나서달라고 했고요. 문제는 시간과 예산입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미뤘지만 수기형 공론조사가 반년 넘게 걸리는 만큼 기본계획 고시 전에 조사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공론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까? 만약에 공론화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렸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예산 지원 등 공론조사에 비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공론조사 실시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예고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고시 일정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가 밝힌 공식 답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고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 기본계획 의견에 충분히 담겠다며 도의 의견 제출 시한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게 되면 제2공항 건설은 공식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의 검토 의견이 무시된 채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장기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바람에 평가서 본안이 여전히 부실하다며 환경부는 다시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내습했을 당시 토네이도성 돌풍에 성산읍 신풍리의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손이 없어 망연자실하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풍에 맥없이 무너졌던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막 익어가던 한라봉은 찬바람을 맞아 수확을 포기해야 될 상황. 해병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조물 위에 올라가 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자르고
손으로 일일이 나사를 풀고 무거운 파이프를 옮기느라 이마에는 땀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서귀포 살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심할 줄 몰랐습니다. 성산포가 바람이 많다 그랬는데 솔직히 농가 피해가 너무 심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옆에서는 지붕을 덮고 있던 비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피해 농민은 이제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진짜 참으로 막막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나 아니면 오늘처럼 군 인력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힘도 나고 참으로 진짜 오늘은 진짜 기분이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더라도 다시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라 연이은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또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이라는 이렇게 행정 인력의 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시설물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폐작 위기에 내몰린 무와 당근, 감자 등 월동작물 재배 농민들은 재파종이나 대체 파종을 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에서 찬성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을 1위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선을 1위 마을 향약을 검토해 찬성 측 주민에게 보낸 문건을 공개하고 사업자인 대명이 찬성 측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찬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반대 측 주민이 받은 내용 증명서의 발송 장소가 사업자 대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역 우체국인 점은 법률 지원 의혹을 짙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 요일별 배출제 도입 이후 재활용률이 3.3%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보도록 하죠. 한동안 섬 폐쇄 조치까지 나섰던 보라카이는 이후에 철저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나서면서 제도 시행 1년 만에 재활용률이 1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한 식당 주방.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일반 쓰레기까지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합니다.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라카이 시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카이 시는 각 영업장에서 반드시 쓰레기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미나 교육을 받고 있고 플라스틱, 종이, 부탄가스,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가지고 항상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지정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재질별로 분류된 보라카이 쓰레기들은 재활용 처리를 위해 이처럼 본토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불씨 단속 등 철저한 분리 배출 관리에 힘입어 제도 시행 이후 1년 만에 재활용률은 10%나 상승했습니다. The recyclables can be retained. Then the organic materials like the kitchen waste can be made into compost. So it is important to have waste segregation in order to have zero waste. No?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제주와 달리 보라카이 시는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단기간에 재활용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7월 총파업 이후 재개된 임금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삼모사식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3년에 걸쳐 80%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현장 식생 조사표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77종 중에 9종에 대해서만 기재가 돼 있고 나머지 68종은 기재되지 않아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